이곳에는 네팔 최대의 힌두교 사원인 파슈파티나트가 있습니다. 파슈파티나트는 겐지스 강의 지류이자 성스러운 강으로 일컬어지는 바그마티 강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리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가까이 갈수록 독특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여기가 이제 바그마티 강인데요. 바그마티 강 저편으로는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쪽 편에서는 이제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 뿌자 공양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주고 저쪽에서는 이제 화장을 보통 하죠. 화장터입니다. 매일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행렬이 이어지는 곳. 화장한 한 줌의 재는 망자를 위한 제물이 되어 바그마티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곳에서 화장을 한 뒤 재를 강에 흘려보내면 망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윤회를 하지 않고 해탈에 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왕이나 왕족들도 이곳에서 화장을 할 정도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네팔 사람들의 오랜 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화장이 끝나자 화장터 아래에 하류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자석을 매단 줄을 던지며 무언가를 낫고 있습니다. पैसाहरू सबै के अरे फालेको टिप्ने काम लाग्ने चिजहरू टिप्ने. 사실 이 아이들은 화장터에서 흘러내려온 금붙이나 반지, 동전 등 타지 않은 망자의 재물을 주워 팔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강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공물을 노리는 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들인데요. 원숭이들은 망자들을 위한 음식을 먹기 위해 인근 숲에서 화장터로 이동합니다.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힌두인 외에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배객들이 사원 아래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것은 2바이샤나 5바이샤 정도의 동전들.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채 안 되는 오래된 동전을 던지면 행운이 깃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던진 동전은 대부분 강 주변의 아이들이 좁은 건축물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수거해 갑니다. 20 जम्मा गर्छ त्यो धेरै भएपछि मात्रै किन्छ क्या. 가족을 위해 죽은이의 재물을 줍는 아이. 네팔 사람들이 이토록 죽음에 의연한 건 삶의 연속성, 즉 윤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화장터가 문을 닫으면 아이의 하루 일과도 끝이 납니다.
신과 인간의 땅 네팔. 두 번째 여정은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도시 박다프루와 도자기 마을 티미로 향합니다. 네팔은 도시국가 규모의 왕국들이 힌두교를 바탕으로 수많은 왕궁과 사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한 카트만두 계곡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카트만두 계곡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도시 박다푸르. 이곳에서만큼은 고대도 현대도 아닌 중세의 시간이 아직도 유효할 것만 같습니다. 힌두교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위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계단에서도 가장 아랫부분에는 이제 인간적인 말라 왕국의 어떤 영웅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조금 더 힘이 세고 권위가 있는 동물인 코끼리가 그 위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싱하라고 부르는 사자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아직 기단부를 다 못 올라왔는데요. 기단부 3층까지만 올라와도 박다푸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려다 보입니다. 전경이 아주 좋아요.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그 위를 조금 더 올라가시면 사자보다 더 힘이 있고 거리가 있는 가로다가 그 위를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위에 와이라바 두 신이 양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 올라왔네. 이 위에서 보면 박다푸르의 도시 전경이 거의 다 내려다 보입니다. 멀리 산밑에까지 잘 보이네요. 네팔 종교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석가래, 그 다음에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이 석가래 받침인데 굉장히 멋지게 여러 조각이 되어 있죠. 사원 석가래 조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까마수트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인도 중세의 밀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적당한 해석일 겁니다. 한눈에도 외설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석가래 조각들. 이를 보는 네팔 사람들만의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외설적인 조각들로 벼락의 신을 깜짝 놀래켜 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목조 건물인 사원에 벼락이 내려 불이 날까봐 걱정했던 마음이 읽혀집니다. 왕궁이나 힌두 사원의 화려함 뒤 한켠에 박다푸르의 골목길이 있습니다. 오래된 정원을 걷는 느낌이랄까요?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발효시키느라고 따뜻하게 했구나. 물소젖을 발효시켜 만든 이것은 네팔 최고의 전통 요구르트입니다. 왕들에게 바쳤다는 그 요구르트입니다. त्यो बिस्तारै चाहिँ कतारोमा राखेर हैन बिस्तारै चाहिँ थोरै सेलाएर थोरै टिन स्टेपमा दही हाल्नु टुर हालेर चाहिँ 이곳말로 주주더이라 불리는 이 요구르트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써서 발효시킵니다. 물수의 젖을 짜서 150도까지 끓인 후
60도에서 4시간 정도 굳히고 하루를 기다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만 바쳐졌다는 요구르트.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네요. 그릇도 이렇게 토기로 구워서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아주 부드러운 치즈케이크 같네요. 뜨는 게. 굉장히 달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케이크 같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치즈 같기도 하고,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전부 합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요. 박다뿌르는 제게 이 맛으로 기억되겠죠. 최고예요. 바닥을 다 내네. 주주더이의 맛도 맛이지만 요구르트를 담고 있는 토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팔에서는 일상에서 토기를 많이 씁니다. 물단지, 물항아리나 화분 같은 것들입니다. 네팔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자신이 속한 종족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느 종족은 성직자를 하고 어떤 종족은 경찰을 하고 옷만 만드는 종족도 있습니다. 박다뿌르 인근의 티미는 토기를 만드는 마을입니다. 옛날부터 토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토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목에 화분, 토기 천지네요. 나마스테. 티미는 토기 나라입니다. 나마스테. 마치 커다란 무덤 같은 이것이 토기가마라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잿더미로 치장을 한 토기가마에 쇠막대기로 구멍을 냅니다. यस्तो एक राउन्ड यस्तो पाल बनाउने अनि तल एक राउन्ड पाल बनाउने अनि सिर्यो आजलाई अनि यस्तो हैन यो जलिसकेपछि छोपेर चाहिँ हैन फेरि यस्तो पाल बनाउने यो छोप्ने पछि यो जलिसकेपछि 노천가마에서 나는 연기가 아련한 풍광을 만듭니다. 토기를 굽는 이 작업은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다음날 새벽 3시. 이제 갓 구운 토기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오를 땐지 이틀이나 됐는데 온기가 아주 후끈해요. 불가마의 뜨거운 기운이 온몸에 전해집니다. 힌두교에서 불의 신을 아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청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불에는 악마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힌두교 제의에 불이 많이 쓰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탐스러운 토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재를 정성스럽게 치웁니다. 그 재는 다음에 토기를 굽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재는 세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노천가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죽어가던 불씨를 되살려 불을 피우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이 몰려와 원을 그립니다. 이곳에선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모습이어서 이 마을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다 구워진 토기들을 하나둘씩 드러내고 나면 가마로 꽉 차 있던 자리는 휑해집니다.